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보면서 다음번 위버맨시 독서 클럽 제가 조금 늦게 좀 알려드린 경향이 있었는데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음번 6월에는 이 다 말하게 하라에서 가장 김인환 교수님이 조선 유교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 그리고 20세기 이전에 전근대 500년의 어떤 시간 속에서 중요한 시간인데 가장 창조적이면서 그 시대를 뛰어넘은 어떤 사람으로 손꼽은 사람이 연암 박지원이거든요. 예, 근데 연암 박지원은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작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에서 500년 동안, 그러니까 조선 500년부터 그 이전까지 통틀어 가지고 전근대의 그 20세기 이전까지 이 조선의 역사, 조선을 넘어 가지고 전근대 역사에서 이 이 동이족의 역사에서 가장 글을 잘 쓴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박지원이라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은. 박지원.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대단한 문장가예요, 이 사람은. 문장가. 예. 그리고 그 문장에 스며 있는 사유가 대단해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한테 보통 알려진 건 이제 열하일기 같은 거 알려져 있는데, 열하일기 같은 것들은 책이 이제 저 뭐야 청나라 가 가지고 쓴 그 일종의 그 기행문이잖아요. 그 기행문 좀 재밌죠. 근데 그건 굉장히 이제 두껍고 양도 많고 보통 책이 3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나오건 열하일기는 책이 3권 정도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출판사에서 그 열하일기를 출판을 했는데 가장 정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돌베개에서 나온 그 열하일기판이 가장 정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열하일기 번역에. 예. 그다음에 또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북한에서 번역한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또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북한에서 나온 책이 뭐냐. 자, 우리가 다음번에 그 열하일기는 두꺼워서 좀 그렇고 연암 박지원이 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 뛰어난 어떤 단편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에세이들, 엄청나게 많은 에세이들이 있는데 이 에세이들이 기가 막혀요, 완전히. 그래서 이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현대의 박지원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노벨 문학상이야, 이 사람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으로 통틀어 가지고 한 사람 추천하라고 하면 전 연암 박지원. 예. 이렇게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현대의 문장까지 통틀어 가지고. 근데 이분이 쓰신 글을 여러 군데 파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아 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어떤 거냐. 야, 제가 김인환 교수님 책 저거 소개해 가지고 저게 역사 분야에 10 위까지 오른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나 만족한 거야. 한 3주 전부터 이게 갑자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딱딱딱딱 올라오더니 계속 하루하루 봤더니 막 그냥 200 위 뭐 그죠? 뭐 하더니 뭐 50 위, 30 위, 뭐 23 위, 뭐 13 위 그러더니 10 위까지 올라온 걸 보면서 너무나 뿌듯했는데 이 책은 거의 한국 사람이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야, 이거 내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거 내가 참 뿌듯하면서도 '이거 알려줄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 제목이 나는 껄껄 선생이라오라는 책입니다. 자, 예, 이거 제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늘 우리가 동시 접속자 수는 여기서 많지 않으시지만 위브맨 씨 독서 클럽에 함께 하시는 독서 위브맨 씨 멤버가 몇백 명 되거든요. 적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책 하나만 사더라도 바로 베스트셀러 됩니다. 자, 이 책이 뭐냐면 나는 껄껄 선생이라오라고 할 때 이 껄껄 선생이 뭐냐면 이게 실제 박지원이 쓴 에세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지원 그때 김인환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정약용은 유머가 없다. 정통파는 유머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유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박지원이 쓴 글이 정말 유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정말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 사람인데 하도 재밌게 글을 잘 쓰니까 왕이 불러 가지고 박지원을 혼낸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응? 너 임마 그 저기 한문 저기 있고 유교 공부해 가지고 유학 공부해 가지고 성리학 공부한 놈이 그렇게 웃긴 얘기 자꾸 쓰고 비틀어 가지고 쓰고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 그래 가지고 불러 가지고 막 혼도 내고 막 그래요, 박지원한테. 근데 이 사람 아무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어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좀 위트 있는 얘기를 이 사람이 계속 썼는데 웃긴 얘기를 많이 쓰니까 세상 사람이 연암 박지원한테 붙여준 별명이 웃긴 얘기 잘하는 선생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붙여 줬어요. 어느 에세이에 나와요. 그래서 예.
"나는 껄껄 선생이요."라고 하는 것이 에세이에 나오는 어떤 한 문장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요게 박지원 연암 박지원이 썼던 이 책이 두께가 얇지 않죠. 연암 박지원이 썼었던 여러 한문 소설과 에세이 같은 것들을 모아 놓은 책이에요 이게. 예. 근데 제가 이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렇게 모아 놓은 책을 우리가 책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어요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이 원래 북한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거기 책장에 북한에서 나온 책 있으세요? 예. 이 책이 북한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이 결의 고전문학 선집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보리출판사라는 데서 결의 고전문학 선집이라고 해 가지고 북한에서 출판한 책들을 북한에 있는 출판사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근대 이전에 예전에 있었던 조선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 선배들이 여기에는 유학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 놓은 그런 어떤 민담집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총 이게 몇 권이더라? 저도 전집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총 한 30권 정도 되나? 그러는데 저도 뭐 한 반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권 한 권 사 가지고 옛날에 봐 가지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요. 이게 뭐가 엄청나냐? 번역.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번역이에요 이 책이. 이게 한문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이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옛날 말들은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문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책들은 번역을 하면 옛날 고전들을 번역할 때 한자어들을 그대로 쓰지만 이거는 여기는 민중의 언어로 이걸 가능한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 말이 진짜 자연스러운 민중의 언어. 그렇다고 해서 말이 어색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농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코너킥 이런 것들을 뭐 북한에서는 구석차기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진짜 민중의 언어를 가지고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말로 쓰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한문을 번역한 이 북한의 번역의 방식을 보면서 너무 반성을 많이 해요. 이 책을 볼 때마다. 예를 들면 연암 박지원이 쓴 가장 유명한 단편 소설이 호질이라는 소설이거든요. 호질. 아까 얘기했죠. 책을 99,000 권을 읽고 저수를 몇천 권을 하고 이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예 이제 비판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양반이 막 도망을 가다가 그 범이 예 위선적인 짓을 하다가 도망을 가다가 호랑이한테 딱 잡혀 가지고 호랑이가 예 그 양반 보고 딱 잡아먹으려고 하다 봤더니 아이고 이 양반이라는 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려 가지고 '이거 밥 맛도 없겠네.' 그러면서 '아유 똥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게 인제 그거예요. 그래서 호질이라고 하는 게 호랑이 호자에다가 질책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연암 박지원의 소설을 번역한 그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은 호질이라고 하는 걸 그냥 호질이라고 번역해요 대부분. 근데 이 결의 고전문학 선집에서 북한에서 번역한 것은 호질, 호랑이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질책을 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세요? 예. 요거 아시는 분들에겐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 저기 그 저기 뭐야 제가 요 게시판에다가 게시물 저 이거 한다고 올려 놨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 한다고. 그거 올려 놓은 거에 밑에 호질이라고 하는 거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봐 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써 보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딱 맞힌 분들에게 제가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예. 시집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홍기문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홍기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1903 년생이신데 이분은 오래 사셨어요. 1992 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홍기문이라는 분이 어 일제 시대 때 신관의 운동도 하셨던 분인데 이 홍기문의 이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홍기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당시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렸었던 벽처 홍명이에요. 임꺽정을 쓴. 그러니까 홍명이가 신관회 같은 그런 운동도
독립운동 때 했던 사람이고 그 민중운동도 했던 사람이고 엄청나게 유명한 그 작가였죠. 그리고 뭐 저 이광 춘원 이광수 육당 천암선 벽초 홍명희 세 사람을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 홍명의 아들이 홍기문이에요. 근데 이 홍기문이라는 분이 이제 평생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 우리나라는 출판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안 팔릴 책은 출판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인민에 대한 사상은 다 번역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돈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사회주의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돈 안 되는 것까지 막 한다는 거. 예 그래 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북한은 1970 년대쯤 되게 되면 197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 체제 경쟁에서 남한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에 의해 가지고 이 중공업 사회로 한국이 진입하기 전까지 80 년대 초, 70 년대 초 말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 예 북한이 이 민족적인 자긍심이나 주체성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근대 우리 그 민족의 어떤 헤리티지가 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전 번역 같은 것들을 이 민중의 언어로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하일기가 완역된 것도 그렇게 유명한 책이지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일찌감치 됐단 말이에요. 그 열하일기 번역도 홍기문 선생이 번역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홍기문이라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번역자, 북한에서 가장 한문을 잘하고 한문을 민중의 언어로 가장 아 정말 잘 번역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의 고려문학 선집을 인제 제가 예전에 이게 무슨 뭐 그 민중들의 그 민담 같은 것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특히 한문 번역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반성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아주 너무 맛깔나는 민중의 언어로 그러니까 조선 언어로 해 가지고 이게 책이 번역이 돼 있다. 그래서 8 살, 9살 되는 어린이들도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게끔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런 거 한문 소설 같은 거 번역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출판사에서 번역한 거라도 어렵거든요. 왜냐면 한문을 그냥 한문투의 언어하고 한자어로 그냥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한자어라고 하는 게 딱 나쁜 언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동아시아라고 하는 건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그냥 언어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호덕 선생과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순한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순한글주의에 저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한글주의. 이호덕 선생 같은 그런 것들도 제가 감동은 있지만 그분이 쓴 글에 대해서 이 애국심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한자, 한문, 한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의 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 순혈주의에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저는 철학적으로 어떤 형태의 순혈주의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의 문화가 같이 섞여 들어오면서 그 다원성이 확보되고 다른 나라의 말들이 들어오는 과정이 그 나라의 사유가 확장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역에 대한 저의 생각이거든요. 돌아가신 황현사 선생님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인환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문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지금 포기했지만 예 한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적대시하고 한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교육 체제에서 사라진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는 게 순혈주의를 피해 순혈주의, 문화의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체성은 그런 방식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자와 자기가 서로 섞여서 확대되는 과정, 확장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주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이지 뭐 원초적인 DNA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예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리고 이 보리 출판사라는 데 있잖아요. 이 보리 출판사 아시죠? 어린이 책 되게 많이 출판하고 진짜 좋은 책 많이 출판하는 곳이에요. 예. 보리 출판사에 어린이 책 좋은 책 되게 많은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 여러분들도 거의 처음 아는 이런 형태의 책이
나와 있는데 엄청난 업적이야 이런 게 사실. 이게 북한에서 엄청난 업적이고 이걸 라이센스를 해 가지고 이거 체결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해 놓고서 '혹시 이게 절판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번역된 지 꽤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계약된 게 2007 년도인가 이게? 언제가 계약됐더라? 2007 년만 해도 한 20 년은 됐잖아요. 이 책이 그러면서 2004 년도가 돼 있네. 얼마나 이게 지금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20년 동안 팔린 것보다 제가 이본맨시 클럽 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책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책 못 사시면 제가 보리출판사에서 "책 더 찍으셔라." 이렇게 대표님께 전화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도 한번 읽어보게 되고 좀 이렇게 김남 교수님 같은 이런 책도 소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북한의 책이지만 너무나 그 아름답고 진짜 창조적이면서 그 민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번역 이런 것들을 한 출판사, 보리출판사 이런 데를 소개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저희 니스쿨 채널에 있고 이런 독서 클럽을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이런 책을 소개할 때마다. 저는 옛날에 강의할 때도 대학에서 늘 그런 생각했어요. 강의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강의 끝난 다음에 '저 책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마음 먹게 되면은 책을 또 뭐 빌려본 분들도 계시는데 책은 빌려보기보다는 사서 보는 게 쏙쏙 들어오고 줄도 치는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책을 사 놓고서 그러면은 안 읽을 수도 있지 않냐?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산 것 중에서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